자,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엽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게 척추관에 무리가 생겨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면은 심장에 피가 공급이 되지가 않죠. 이로 인해서 심장 조직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상황인데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의 일부분이 약해지면 그 주변으로 뼈가 정상보다 더 두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뼈가 척추의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런데 척추관은 튼튼해지지만 대신 두꺼워진 뼈로 인해서 척추관 내부가 점점 막히고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척추관 내부를 지나는 신경이 뼈에 눌리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심해지면은 신경이 멍들고 상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뼈가 두꺼워지고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면요, 이게 뼈가 두꺼워진다는 말씀이신데요. 뼈가 대체 왜 두꺼워지는 걸까요?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척추신경이 척추관이라는 파이프 안을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척추관이라는 파이프의 벽은 척추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의 일부분이 약해지면 주변의 뼈를 두껍게 해서 약해진 부분을 보강하는데 이 뼈가 파이프의 바깥쪽으로 두꺼워지지 않고 안쪽으로 두꺼워지는 것이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정상 척추입니다. 파란 게 디스크, 노란 게 신경인데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까맣게 자라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게 말씀드린 나쁜 뼈가 자라난 거죠. 그래서 관 안을 지나가는 신경을 점차 누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이 암이나 다른 대부분의 질환들을 보면은 초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치료가 좀 수월하고 좋다. 이 말씀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거든요. 네, 네. 척추관 협착증 역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척추관 협착증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두꺼워진 뼈가 신경을 서서히 누르는 병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병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단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네. 또 허리 강화 운동을 시행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병이 심해진 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치료나 운동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증상을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은 무조건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완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초기 증상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초기 증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은 통증이 없는데요. 좀 걷거나 서 있으면은 허리나 엉덩이, 다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걷다가 아파서 잠시 쉬면은 통증이 바로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 앉았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통증이 있다가 걷고 나면은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이 설거지 하실 때, 주방일 하실 때 싱크대에서 서 있는데 좀 서 있었더니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 이것도 역시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나 발등, 발가락에 저림을 느끼거나 또는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하지 않다. 이게 전립선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이 정상적인 척추죠. 허리 디스크고 파란 게 디스크, 노란 게 신경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게 뼈예요. 네. 자, 그런데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보면은 앞쪽에 진한 파란색으로 디스크가 일부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약해진 디스크, 즉 척추뼈와 뼈 사이 있는 연골이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건 척추관 협착증인데 좀 다 그림이 다르죠. 디스크는 멀쩡한데 뼈가 두꺼워지는 거죠.
뼈가 두꺼워지면 서서히 천천히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생기는 질환이고 네. 척추관 협착증은 뼈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질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네, 네.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시작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생겼을 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프고 걸어 다니면 더 아프죠. 네. 근데 협착증은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서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생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허리 디스크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10대 후반부터 60대, 70대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40대 이후,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성인층에 네. 생기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우 심한 디스크도 치료를 하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아주 심하다 그러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척추 질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네. 이 앞서서 허리 강화 운동이 병의 진행을 좀 늦춰준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텐데 좋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것만큼은 꼭 피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이런 경우 헬스 운동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죠. 네, 등산은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때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다리 증상이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는데요. 산을 내려올 때는 척추 모양이 척추관이 좁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땐 괜찮았지만 내려올 때는 심한 다리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 진단받고 나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가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자,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약해져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도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면서 허리를 심하게 꺾고 비틀면은 디스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워낙에 협착증 때문에 좁아져 있던 신경이 갑자기 더 좁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등산이라든지 스트레칭, 요가 같은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등산도 안 되고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좀 피하는 게 좋고 헬스도 좀 힘들면은 네. 이제 평지에서 걷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고 화가 나 있고 부어 있는 신경을 가라앉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좋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네. 그다음에 2단계를 지나가면 평지에서 빨리 걷기. 그다음에 거기서 더 좋아지면은 빨리 걷기와 자전거 타기, 빨리 걷기와 수영 같은 것을 병행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평지에서 걷는 걸로 시작을 해서 조금 빨리 걷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혹은 수영하기로 이렇게 증상에 맞게 조금씩 단계별로 운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 네, 많이 네. 발달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시술로도 근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초기냐 아니면 심한 중증이냐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 가지고도 좋아지는 분이 많습니다. 또 운동으로 극복하는 분도 많고요. 약물이나 운동 가지고 안 되시면은 신경 치료라는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신경 치료가 안 들으면은 여러 가지 시술을 가지고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신경 성형술, 신경 박리술, 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뭐 풍선 확장술 같이 많은 시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 시술 이런 단계를 밟아서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초기 때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척추관 협착증이 중증, 매우 심한 상태라면은 병의 특성상 연골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뼈가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누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건강강좌를 보거나 신문에 광고 기사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 이 심한 협착증도 시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네.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술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심한 협착증일 때는 시술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좁아진 척추관에 부풀리는 뭐 풍선 확장술이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건 정확히 어떤 시술이죠? 네,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술인데요. 네. 이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관 사이로 작은 관을 주입을 해서 마치 우리가 심장혈관 좁아지면 풍선으로 넓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풍선으로 이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준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문제는 심장혈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동맥경화니까 부드럽죠. 그래서 이게 풍선을 확장시켜주면 바로 넓어집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뼈란 말이에요. 뼈가 굉장히 심하게 두꺼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관을 넣어서 풍선으로 넓혀준다. 그럼 척추뼈가 넓어지고 없어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시술, 풍선 확장술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한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단순히 마취 효과, 그러니까 당장 시술하면은 좀 좋겠죠. 좋다가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뼈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을 알고 시술을 선택하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를 좀 살펴봤어요. 네. 이제 굉장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지만 고령이신 경우 네. 또 다른 질환 때문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 네. 또 환자분이 절대적으로 수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네. 의지를 네. 보인 경우에는 시술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니까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걷는데 100m만 걸어도 엉덩이가 쏟아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쏟아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걸으면 다시 걸을 수 있는데 또 100m 걸으면 쉬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또 싱크대에 설거지 하려고 서 있는데 5분도 못 서 있는 거죠. 5분 정도 서 있으면 엉덩이랑 다리가 막 저리고 빠질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병이 많이 진행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양 발바닥이나 발등이 심하게 저리는 경우, 그리고 걸을 때 발바닥에 뭔가 한꺼풀 대놓은 것 같다, 스폰지를 대놓은 것 같다는 증상, 또 자갈을 바른 것 같다, 못이 박힌 것 같다, 역시 수술을 해야 될 증상입니다. 네. 아까 전화로 말씀하셨지만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자주 본다, 남아있는 것 같다, 역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협착증에 의해서 눌려서 소변 증상이 나오는 건데 역시 이런 증상이 나오면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자, 걸으면은 엉덩이하고 성기 부분, 성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항문 쪽, 이 감각이 둔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쉬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협착증 중에서도 네. 굉장히 심할 때 이렇게 항문이라든지 성기 주변으로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했는데 신경주사를 뭐 4번, 5번 했다든지 시술까지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는 비수술 치료는 이제 더 안 듣는구나, 수술로 가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수술이 꼭 필요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00m, 200m 정도 걸으면 엉덩이가 쏟아질 것 같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 또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려고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서 5분도 채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 또 양 발바닥, 양 발등이 심하게 저린 경우, 그리고 걸을 때 발바닥에 무언가 한 개 더 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또 걸을 때요 발바닥에 못이 박힌 듯 아니면 자갈을 밟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또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또 걸으면 엉덩이와 성기 부분의 감각이 둔해지는 분들, 또 마지막으로 통증 주사나 시술을 4-5번 이상 받았는데도 더 이상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 이런 분들이라면 일단은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을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에 일단 뼈가 두꺼워져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수술을 한다면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될까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술법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수술이
일측 접근해서 양측을 강압한다 좀 어려운데요.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 그 자란뼈를 다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척추관 협착증이죠. 까맣게 생긴 게 나쁜 뼈가 자라난 것이고 노란 부분이 이제 신경이 뼈에 눌린 겁니다. 자, 이제 신경 감압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잠깐 하고요. 네. 작게 2, 3cm 정도 작게 절개하고 수술을 시행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이요. 자, 보시면요. 자, 한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쪽에서 증상이 심한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치과 가면 썩은니 치료하잖아요. 네. 썩은니를 이렇게 아주 작은 의료용 드릴로 이렇게 윙 하고 예, 갈아서 갈아내죠. 없애죠. 네. 마찬가지로 뼈가 자란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서 땅굴 파듯이 자기 뼈를 살리면서 나쁜 뼈만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땅굴 파듯이 제거를 하는데 수술이 다 끝나게 되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다시 펴졌죠. 네. 이런 방법인데 한 군데 수술할 때 대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많이 걸리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네. 다음 날부터 대부분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선생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모든 병이 그렇듯이 척추관 협착증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한 협착증은 아무리 수술을 피하고 싶어도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초기 증상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상한 신호가 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